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1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서점 편집자의 세심한 안목으로 고른 좋은 책 또 읽어보는 시간이네요. 동네 책방. 오늘은 책방 사춘기 유지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뭘 읽어볼까요? 네, 위로와 다정함이 느껴지는 제목의 책인데요. 여기서 마음껏 아프다 가라는 책입니다. 네. 아프다 하고 가?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껏 아프다가 이렇게 약간 문장으로 말해야 이제 말이 되는 제목인데 아프다가 여기서 가라 이거군요. 네, 맞아요. 네. 머물다 가라는 뜻인데 이 책을 쓴 김하준 작가는 그 대학병원에서 3년간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20년째 초등학교 보건교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이 책은 아이들의 몸을 돌보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한 보건교사의 조금 특별한 보건일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학교 안에 있지만 교실 밖에 있는 공간인 보건실을 찾아오는 아이들의 이야기이자 이렇게 다정한 어른으로서 아이들의 아픈 몸과 마음에 둥근 방창고를 붙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좋다. 예. 네, 20년 동안 이제 보건실에서 겪은 일의 기쁨과 슬픔이 좀 다양하게 담겨 있기도 하고요. 작가가 이렇게 서문의 제목처럼 자신의 직업을 아픔과 슬픔을 들여다보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실에 찾아오는 아이들은 실제로 어딘가 다쳐서 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마음의 상처로 좀 아파하는 아이들이 찾아오는 공간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보건실은 아이들한테 항상 열려 있는 공간이고, 그렇죠. 네, 그곳에서 작가가 이제 한 명 한 명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로 아이들의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좀 더 좀 섬세하게 들여다보는 눈을 키우게 되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좀 알게 되었다는 말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좀 어른 독자들에게는 아직 자라지 못한 자신 안의 아이를 좀 발견하고 다 있죠. 네, 그 작고 연약한 존재를 위로해주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좀 아이들의 아픔을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네. 학교 얘기하면서 보건실 얘기는 예전에들 많이 좀 했었고 요즘에는 잘 다뤄지지 않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주로 이제 뭐 넘어져서 무릎을 이제 다쳤다든가 뭐 이럴 때 주로 가서 반창고 붙이고 그 약 발라주시고 선생님이 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이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요즘에는 몸 아픈 애들만큼 마음 아픈 친구들도 많은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보건실이 간단한 외상을 치료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좀 이제 많이 보여주는데요. 첫 에피소드로 계속 책기를 느껴서 이렇게 소화제를 자주 먹는 아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애가 어느 날 갑자기 보건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자기가 옥상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했는데 옥상 문이 잠겨서 갈 곳이 없어서 이렇게 보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이제 첫 에피소드로 등장을 해요. 아이가.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되는 것을 좀 돕게 된 이야기인데, 이 일을 통해서 작가 역시 보건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깨닫게 되었다고 하고, 네. 이 열려 있다는 공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렇죠. 이런 아이 하나를 발견해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위험의 징조를 감지하고 이렇게 가정과 교실에서 소외된 아이를 좀 걸러내는 체의 역할을 하는 곳이 보건실인 것 같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만난 이후로는 이제 보건실에 아이들이 좀 찾아오면 아이들의 그렇죠. 일상을 좀 묻는 버릇이 생겼고, 고민과 걱정을 내가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좀 들어주는 역할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 힘든 걸 좀 털어놓기만 해도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보건교사라는 게 어떤 직업이구나 하는 게 다시 한번 또 느껴지면서 아이들, 정말 다다른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이렇게 챙겨주는 직업이구나. 근데 한 사람이 학생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정규생을 다 돌봐야 되는 직업이더라고요. 예, 이건 좀 너무 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대중매체에서 접하는 이렇게 보건실의 이미지가 좀 낭만적으로 다뤄지고 있잖아요. 그런가요? 예를 들면 뭐 땡땡이를 치는 공간이라든지 약간 휴식을 위한 공간처럼 그려지고, 보건교사는 약간 다른 교사들에 비해 좀 너그럽게 이런 아이들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꾀병을 눈 감아주는 그런 모습이 많이 그려졌는데, 물론 이 책에서도 그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보면
보면 보건교사가 그 아이들의 그런 마음을 모른 척 이렇게 눈 감아주기도 하지만 좀 더 좀 현실적인 공간으로 느껴지게 해주는 이야기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보건실과 보건교사가 학교 내에서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보건교사에 대한 직업적 이해도가 좀 낮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보건교사라는 직업을 밴드나 붙여주면 되는 쉬운 일 아니면 이렇게 꿀직업 같다고 말을 한다는데 작가는 차라리 그 가장 쉬운 일이 밴드를 붙여주는 일이고 아이들이 크게 다치거나 응급 상황이 없다면 대려 밴드를 100개 붙이는 일도 고마울 정도로 느껴진다고 그렇죠. 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겪은 20년 동안 쉬운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고 단언할 정도로 이 책에서 이게 쏟아지는 아이들이라는 장을 보면 그 보건교사의 삶의 체험 현장 같은 진짜 옛날 프로그램인데. 네, 맞아요. 약간 네.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게 이게 어느 해에 비가 왔던 금요일 하루를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둔 부분이에요. 한번 좀 느껴지게 약간 얘기 좀 해보셔요. 예. 8시 30분부터 첫 번째 아이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서 오후 2시까지 대략 60명의 사람들이 각각 다른 이유로 이제 보건실을 오고 가는데 뭐 아침에 속이 좋지 않아서 오는 아이부터 시작해서 꾀병 같지만 배가 아픈 아이, 모기에 물려서 가려운 아이도 찾아오고 교실에 있어서 머리가 아프다는 아이도 오고 있을 수 있네요. 네, 친구 물병이 깨져서 뭐 다친 아이 그리고 또 주차장에서 발가락을 부딪혀 멍든 선생님도 찾아오시고 선생님도 그쪽 네. 오셔야지. 그렇죠. 물집 때문에 또 온 행정실 직원 등 이 보건실이라는 공간에 드나드는 수십 명의 사람들의 아니 이야기를 2시까지 8시 반부터 60명이 오면 1분도 할애해주기가 몇 분씩 또 할애하기 참 힘들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막 동시다발적으로 네. 아이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계속 이제 이 사건이 이 시간 동안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이제 저희가 이 일을 읽으면서 체험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놀라운 거는 아까 이날이 비가 온 날이고 금요일이라고 제가 강조를 했잖아요. 예. 그 이유가 이렇게 비 오는 날은 바깥놀이가 적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치는 그 수가 적고 수업도 일찍 끝나는 날이라서 사람이 적은 날인데도 60명이 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적은 날에. 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남겨서 이걸 보면서 좀 보건교사의 일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고. 그러네요. 그리고 보건교사가 가장 좋아하지 않는 말이 내일 또 올게요라는 말이래요. 왜 또? 저도 듣다 보니까 갑자기. 그렇죠. 오늘 네. 이제 치료를 해줬는데 내일 또 네. 올게요 하고 간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백화점 다니고 뭘 또 내일 와요 또. 그래서 원래 치료를 네. 위한 공간이니까 이렇게 다친 아이들이 나아져야 한다는데 또 온다는 거는 몸이든 마음이든 어딘가가 계속 아프다는 것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자주 아프다고 오는 아이들은 주로 좀 예민하고 감각이 뛰어난 아이일 수 있고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것이 몸으로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이를 좀 하나하나 대면하는 일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학교의 중심이 보건실이라고 표현한 대목이 있는데 아나운서님께서 함께 그 읽어주시면 부분을 좀 읽어볼까요? 예. 네. 학교의 중심은 어디인가? 물론 대다수 아이들이 교실에 있으니 교실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감히 보건실이라고 말하고 싶다. 보건실에 아프고 힘든 아이들이 넘쳐난다면 행복한 학교일까? 그 학년은 그 학급은 행복한 교실일까? 아이들이 건강해야 즐겁게 공부할 수 있고 놀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보건실에 가는 아이가 없는 교실이 행복한 교실이다. 보건실에 가는 아이가 적은 학교가 행복한 학교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약간 학교에서 다른 선생님들보다 좀 아이들을 가깝게 만나고 있는 존재가 보건교사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 아플 때 좀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보이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교사님은 이제 아이들의 상처를 통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밀한 개인 사정들도 알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주기도 하고 또 아까처럼 이제 이야기를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충분한 약이 된다고 하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일반 병원에 가서도 의사 선생님 진료가 짧다고 느끼는 이유가 마음을 좀 뭔가 내가 이래서 아팠어요라고 네. 얘기하고 싶은데 들어주실 시간이 없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렇죠. 더 진료 시간이 짧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고 뭔가 몸이 아프면요 마음이 자꾸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게 되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같이 이야기가. 맞아요. 그런데 이제 보건교사가 이렇게 아이들 마음에 쓸 수 있는 역량도 조금 여유로워야 가능한 것인데 그렇죠. 이렇게 5분 간격으로 아이들이 이제 들이닥치고 또 많은 업무랑 지속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일이다 보니까 이제 말이 쉬운 일이지 이제 매번 이렇게 사랑으로 치료해줄 수는 없다는 어려움도 그렇죠. 토로를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법과 제도의 규정이 점점 교사에 대한 그 책임을 부담감을 높이고
잡히고 있고 또 큰 학교든 작은 학교든 보건실을 이용하는 아동이 해마다 되게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보건교사는 한 명뿐이고 전교생을 다 돌봐야 그렇죠. 하는 존재이니까 계속 고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보건교사한테는 보건실에 오는 아이들이 모두 아픈 아이들이잖아요. 또 아프다고 말하는 거는 좀 괜찮아지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기특한 아이들을 이제 귀하게 여겨줄 존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보건교사 아는 형은 아니지만 하고 싶은 말 대신 아프다고 말하며 찾아오는 아이들이 그 유년기를 제대로 잘 보낼 수 있도록 좀 관찰하고 살펴주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애들이 그냥 보건실에 와서 물을 마시고 앉아있다 가게 하거나 그렇죠. 뭐 여기에 놓인 그림책을 읽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시간 여유가 될 때는 아이들의 일상을 들어주는 일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은 아픔을 제때 발견하고 도와주는 어른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의 상처를 몸에 상처가 나면 더 그리고 저희도 엄마의 역할이죠. 사실 다쳤을 때 엄마, 그렇죠. 네 이거 어떻게 해요? 아파요? 막 이렇게 네. 할 때 누군가 그거를 들어주고 만져주고 네. 예 상처를 보듬어주고 참 중요한 역할일 것 같네요. 학교에서 그런 어른이 존재한다면 조금 학교라는 공간도 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친근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학교 시스템 보완이 조금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는 이 전염병 상황도 있고 해서 학교의 보건실, 보건교사 역할이 좀 더 커진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학교 보건이 더 중요해지면서 이제 보건교사의 일이 좀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방역 담당자로서 해야 하는 일들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또 학부모들과 아이들의 문의를 다 보건교사 한 사람이 이제 다 받기도 해서 마치 그때는 콜센터 직원 같은 느낌이 계속 들기도 전화가 했다. 왔겠네요. 네, 이 상황은 뭐 코로나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것들이 계속 문의가 들어와서 그걸 대답해 주는 것도 쉽지 않았고 또 이렇게 감염병에 대한 매뉴얼이 있기는 한데 주로 이제 보건교사 개인이 판단해야 되는 주관적인 영역도 존재하기 때문에 더 어려웠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건일지를 적어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평소 아이가 어떤 문제로 보건실에 자주 왔던 아이인지를 다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보시면 알 수 있군요. 네, 이 아이의 상태를 좀 더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학교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 한 명밖에 없는 보건교사이기 때문에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또 엄청나게 학교 방역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더욱 조심해야 되는 존재였고 그리고 코로나로 가장 변화가 큰 부분은 이 어린이들인데 단골처럼 드나들던 아이들에게 이전처럼 좀 뭐 약을 이렇게 주거나 좀 쉬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상담교사가 부재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서적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더 없어졌군요. 네, 그나마 보건실이었는데 이제는 그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더욱이 이 제목이 여기서 마음껏 아프다 가라는 부분이 뭉클하게 와닿는 그러네요. 것 같아요. 이런 역할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사실 어른도 그렇잖아요. 보건실이 맞아요. 네. 좀 있으면 좋겠네요. 네,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필요하고 소중한 공간인 것 같아서 이렇게 이 책에 담긴 이야기를 통해서 좀 우리가 더 좀 따뜻하게 그런 마음으로 서로 누구나의 보건실이 되어주도록 좀 노력을 기울여보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오셨군요. 네. 네, 장소민님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보건실을 밥 먹듯 들락거리는 학생이었는데 보건 선생님 죄송해요. 그 사정을 너무 모르셨던 거지. 네. 근데 아마 좋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와서 이야기도 하시고 들어주시고 맞아요. 했던 존재가. 자, 김어준 작가의 보건실 에세이 여기서 마음껏